게 달라요. 혹시 교육자 출신이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IT 혁명으로 인한 구경제시대의 붕괴는 보통 30년간 지속될 것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AI가 더 좋아질수록 노동력의 고령화, 일자리 감소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기계는 인간이 일을 할 수 없는 영역에서만 활동해야 된다. 오직 이런 방법만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너무너무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을 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기업은 마이 회장의 이런 희망과 관계없이 기업의 메커니즘은 전혀 이런 우리의 희망하고 관계없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없는 영역에서만 이건 저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현실은 이게 절대 그렇지 않은 거다. 기계는 인간이 일을 할 수 없는 영역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영역조차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계보다 더 능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계가 바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볼까요? 교육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하나가 교사 이슈, 두 번째가 커리큘럼 이슈, 세 번째가 평가 이슈. 이 세 가지가 다 현재 4차 혁명과 엇맞습니다. 첫 번째 교사를 볼까요? 교사를 저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쭉 연구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초중고의 교사들의 일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어떤 퀄리티에 조금 더 이런 어떤 교육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초중고의 교사들을 변화시키려면 교대를 바꿔야 되는 거더라고요. 교대하고 사범대학을 바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가요? 아니, 저는 대학에서 새로 융합 과정 이런 걸 만들거든요. 정말 저는 방탄소년단의 피아노과 눈물을 흘렸어요. 네, 피땀 눈물. 그들의 고통이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커리큘럼 하나 바꾸려면 이거 무슨 전공 교수들 회의를 몇 번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대학의 본부의 커리큘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근데 기존의 교사들이나 교수들을 보면 기존의 주의식 교육에 훈련된 교사나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사나 교수를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안전제한적인 성향.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교사나 교수라 보면 범생이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구분들 중에서 교사나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범생이고 학교 다닐 때 타의 모범이었고 우등상 많이 받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주로 사고 치고 주먹 쓰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거의 사업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이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제 수업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학점을 잘 받는다.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런 어떤 기존의 그러니까 교사들을 학생들을 지금 창의적 인재를 기대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인간이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굉장히 안정제한적이다.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의 패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쥐러닝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게 결국 선생님입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더라고요. 제 아버님을 너무너무 존경했고 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학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교육과정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사회 교과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올해까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교과서를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과목들, 심지어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한번 교과서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영어 교육을 하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과정에 배워야 될 영어 단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될 영어 단어,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을 높이려고 한다, 영어 단어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다, 낮추려고 한다고 할 때 온갖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감독을박을 하면서 이게 몇 년이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정 못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안전적 교육 과정이라는 게 원래 교육이라는 또는 그 의무 교육이라는 기초 교육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나쁘다, 이런 어떤 커리큘럼의 안정성이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특성이라는 겁니다. 특성. 그 다음에 특히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화이트 컬러를 양산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화이트 컬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잘하는 게 화이트 컬러입니다. 대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그래요. EBS가 아마 그런 어떤 기본적인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각자의 기능들이 다 분화되어 있습니다. PD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엔지니어들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근데 그 기능이 예를 들면 PD가 와가지고 송출해 와가지고 갑자기 버튼을 눌렀다든지, 아니면 그 카메라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PD한테 당신은 왜 그걸 시나리오를 그렇게 짰냐, 내가 기분 나빠 못 찍겠다,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정해진 일을 잘하는 게 화이트 컬러이고 현대 기업 조직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걸 4.4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깨버린 거예요. 화이트 컬러, 야 책임들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봐.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제까지는 주어진 일 잘해봐. 그게 초중고 대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시키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은 야 그러지 말고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해봐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 커리큘럼을 바꿀 수도 없고 안 바꿀 수도 없고, 바꾸는 것 자체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고, 세부죠. 평가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 대학에 대한 무슨 어떻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입시를 바꾸고 수시를 하고 정시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시, 즉 입학에 있어서의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것도 이제 제가 교수로서 깊이 반성하고, 저희 대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그 짧은 시간에 면접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미 준비해서 외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정말 꿰뚫고 그러려면 적어도 1박 2일 MT 시켜보고, 토론하는 걸 5시간씩 이렇게 지켜보고, 에세이도 그 자리에 또 다른 것도 써보게 하고, 별걸 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저도 한 달 걸립니다. 수업 첫 시간에 딱 들어오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대충 이제 이마에 다 써 있어요. 아, 쟤는 A+, 쟤는 C. 그거 시험 안 봐도 알아요. 아, 정말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수가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했다,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대충 딱 보면 이 시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발표 몇 번씩 시켜보고 금방 나와요. 아, 쟤는 A, 쟤는 좀 힘들고 금방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되게 앞줄에 앉은 애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여기도 인사고과를 하면 앞줄 이쪽에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이게 바로 이 그레이드가 바로 점수가 확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거의 교수생활 하고 20년 다니기 때문에 물론 대충 압니다. 근데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평가가 뭐냐면,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UCLA 같은 UCLA가 교육학으로 일일이 다투거든요. 교육학 연구소가. 제가 이제 교육학교가 있었어요. 경영학교가. 근데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UCLA 크리스탈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그게 평가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표준 테스트 이런 걸 문제 내고 이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고민하는 게 이게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암기는 쉽습니다. 제식 암기라는 거. 근데 차이성 응용 능력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 당신이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이제 과학 치료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고 벡터가 어쩌고 이거 차이성 암기 없습니다. 차이성 어떻게 측정하지? 어떻게 해야 얘들의 잠재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 연구소에. 그래서 하지만 정리해보면 교사, 커리큘럼, 평가 이건 기존 사회, 즉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야 근데 교사가 기존의 주입식 교육 하지 말고 창의적 교육 해봐. 커리큘럼, 차원적 커리큘럼으로 좀 해보세요. 융합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평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창의성의 응용 능력을 평가를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육 현장에 안고 있는 딜레마가 이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메디컬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기존의 공교육도 그렇고 대학도 관성으로 가는 겁니다. 관성으로. 과거에 했던 걸 일단은 유지하면서 가는 아마 이런 게 지금 하나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의 이제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인문사회는 반밖에 취업이 안 됩니다. 교육이고 저희가 이제 취업이 잘 된다는 게 저희는 경영학입니다만 저희 경영학이 대략 70% 정도 됩니다. 취업률이. 그 의학 쪽 이런 쪽으로 비슷합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절반밖에 취업이 안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더 힘듭니다. 이건 이미 대학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업 인사담당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당신들 뭘 가르치냐는 이야기를 친구들은 솔직하게 합니다. 제 친구가 인사담당자였는데 임원이었거든요. 더 심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술 마시면서 학생들에게 너 복잡한 거 가르치지 마라. 뭘 가르칠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가르쳐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나름 또 교수 아닙니까? 저한테 야, 가르치지 말고 엑셀이나 잘 가르쳐 보내라. 라고 하는 그 대기업 임원을 이게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다음 주 수업에서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진짜 엑셀 잘 풀라는 사람 손 들어봐. 파워포인트는 요즘 많이 합니다. 엑셀 푸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맞구나. 그게 이제 국제 글로벌 회사였는데 그런 인식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다. 그게 저희 캐시. 자,